네, 지금 10시입니다. 4월 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10번째 키워드입니다. 공간력, Magic of Real Space 라고 되어 있고요. 비대면 기술이 지금 발달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인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로 실제 공간에 방문하기가 불가능했었죠. 실질적으로 공간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공간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 공간이 좀 무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공간력이라는 것의 정의는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물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핫해졌습니다. 지금 막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간 구성을 다르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구성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력은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간력의 종류 첫 번째입니다. 인력이라 함은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는 공간 자체의 힘을 의미합니다. 중력에서는 이제 물질의 중량과 거리가 중요했었죠. 유통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유통은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이 커집니다. 이게 빅박스 전략인 겁니다. 소매점들이 이런 빅박스 전략을 흉내내기도 하는데요. 소매점들을 밀집하여서 타운을 조성을 한다던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있겠죠. 중력의 두 번째입니다. 거리입니다.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빅박스 전략의 핵심은 큰 땅과 저렴한 위치입니다. 이건 이케아 같은 곳이 일산에 대규모로 지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력은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이득입니다. 입지는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이 빅박스 전략의 맹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편의점은 코로나 시대에 대약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은 뛸 약자입니다. 약할 약자가 아니라 그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근접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편의점이 대약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 볼 사례는 이케아 사례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이케아는 요즘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줄이고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원래 온라인에서만 했었는데 오프라인에 작지만 가까이 가격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간이 가진 힘의 핵심은 바로 경험인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의도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곳인데요. 카페 꽃마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갔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책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은 포장이 되어 있고 어떤 한 책은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니 그거를 보고 이게 과연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가 예전엔 대형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대형 서점이면 단위 면적당 판매할 수 있는 책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매출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의 변경, 카페 콘마루 북카페를 만든 후에 좋은 경험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더현대 사례입니다. 더현대는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인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진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없다고 합니다. 없고 여의도라는 작은 상권에 위치합니다. 입지적 불리함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큼직큼직하고 좋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MZ세대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도 몇 번 가긴 했습니다. 요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무인양품 같은 경우에 무인양품이 커뮤니티 센터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민간 판매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제 교류와 공간을 위한 매장의 커뮤니티화가 된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공간력의 종류 두 번째입니다. 연계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과상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기술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 스루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옷 스타일에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취향이 비슷한 브랜드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이걸 RAAS, 그러니까 Retail as a Service라고 해서 오프라인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간력의 종류 세 번째입니다. 확장력. 이거는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뭐 디지털 트윈. 현실에도 있는 가구를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로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한테 와닿진 않아요. 제가 잘 안 해봤습니다. 이 온라인 기업들,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 이 오프라인화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출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브랜드를 알리는 매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중요성이 예전과는 양상이 좀 다르지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